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박 모바일 교회 시사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일이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무슨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걸 좀 풀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국제 정치적인 거대한 이제 그 압력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정치 마당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가, 앞으로 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것과 더불어서 당장 한반도에 또 다른 어떤 위기와 같은 기분 나쁜 일이 또 벌어지도록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걸 좀 오늘 좀 살피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걸 미리 알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닥칠 염려와 어떤 불안 때문에 이런 희망을 또 믿지 못하고 자꾸 내던져버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한반도에 어떤 그 위기나 시련이 또 한 번 오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진단하고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재 장로님께서 오늘은 좀 이기재 장로님이 얘기를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재 장로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그 러우전에 쫓긴 딥스테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딥스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궁지에 몰리지 않으려고 뭐 별 방법을 다 썼는데, 뭐 트럼프 암살을 3번이나 시도했지 않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정말 그런 건 아마 미국 역사상에 없을 거예요.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 상대방 후보를 3번씩이나 암살 시도한 일은 미국 역사상 없을 겁니다. 세계 역사상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 근데 그 아주 뻔뻔스럽게 하는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뭐 살 길을 찾는다,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꼭 2달 후에 이제 취임식을 할 텐데, 그 안에 아직은 그 바이든이 지금 칼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2달 동안에 요 기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벌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하자. 예. 지금 그런 시도를 아마 틀림없이 벌이고 있을 겁니다. 이게요. 16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됐었지 않습니까? 네. 17년부터 이제 대통령을 했는데, 그 16년에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네. 오늘의 이 문제와 비슷한 일이 그때 벌어졌었어요. 오바마가 네. 한국 해역으로다가 칼빈슨 함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항공모함 함대죠. 예, 항공모함이죠. 항모 함대를 갖다가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트럼프 취임을 못하도록 하는 비상사태 조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비상사태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새 대통령이 취임을 못하도록 막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식의 일을 그때 당시에 오바마가 꾸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말라는 법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그 징조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 징조가 이번에 오스틴 그 국방장관 있죠. 네. 이 사람이 지금 해외에 그 갑자기 이 푸틴 대통령 이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완전히 푸틴이라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된다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되니까 벌써 새 발걸음을 시작했더라고. 그래요? 했는데 뭐를 했냐면은 그 이 사람이 이 해외를 이제 돌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인터뷰한다든가 또 뭐 발표할 때 네. 아주 중요한 것을 그걸 핵심적으로 늘 발표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푸틴의 군대로 그 북한이 용병 부대를 보내가지고 네네. 푸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을 해서 지금 써먹고 있다. 근데 이것은 국제법상에 어긋난 것이다. 그걸 아주 굉장히 빅딜을 만드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토 군대가 네. 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러시아 군하고만 싸웠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나토 군대를 이게 우크라이나로 진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를 푸틴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틀리는 말은 아니야. 네. 예.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그렇게 이제 나토와 직접 그 러시아, 북한 연합군 네. 이것이 서로들 충돌하는 전쟁터로 확전시키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푸틴을 어떻게 몰리느냐 하면은 다 이겨놓을 싸움을 패배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난다고. 정말 푸틴은 갈 곳이 없게 돼요.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한국 무기를 대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 북한 군대를 갖다 이용한 것이 거꾸로 이렇게 그 한국 군대가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오히려 대줄 수 있는 구실을 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나토는 그 재래전 무기가 모자라가지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줄 수도 없고 자기네들 군대 무기고에도 자기들이 사용할 무기도 없이 되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채울 수 있는 무기를 대줄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나토가 한국 무기를 갖다 전부 사들였단 말이에요. 뭐 폴란드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모든 뭐 동부, 서부 유럽 국가들이 북부 유럽 국가까지 전부 지금 막 그 한국 무기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 군대가.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나토 군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구실을 푸틴이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나토 군이 자기네들 군대 무기를 가져갈 때 뭘 가져가겠어요? 지금 한국 무기를 이제 사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푸틴이 제일 무서워한 게 나토 군도 아니에요. 한국 무기 자체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훨씬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무기야. 게임 체인저네. 거기서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푸틴이. 근데 그걸 가지고 나토 군대가 온다면은 군대가 오는 것도 이거 큰 문제인데 아니 게임 체인저 무기를 가져오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네. 간접적으로 그 딥3 압력을 넣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그죠? 저희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너희들 이제 안 보내면 안 된다. 보내야 된다. 네. 국제적으로 이렇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우쭐해 가지고 보내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글쎄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푸틴이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을 끌어들인 것이 더 큰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이 북한 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더 손해만 보고 그
아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치고 막 네. 이 난리가 또 사람까지 죽고 네. 이 난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한 군인들을 용병의 이름으로 끌고 왔는데 네. 끌고 와서 보니까 이건 형편없는 소년병들이 있지. 그런 애들도 있고 네. 무슨 폭풍 군단 이런 것이 이제 오는 줄 알았는데 뭐 어느 정도 섞였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총알바지밖에 못할 군인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섞여 있는 거라. 그리고 요새 현대전은요, 네. 그 양상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드론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응. 그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은폐하면서 그 발빠른 이제 군인들이 막그 달려들고 하면 그 보병이 큰 역할을 했는데, 예. 거기는 산악지대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그 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폐할 게 없고, 그 보병들이 이렇게 이동만 하면 드론이 그냥 바로 본대요. 바로 보고 저 밑에 사람 지나가면 거기다 한 방씩 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드론 몇 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 몇백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한 대.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게 얼굴까지 보일 정도를 보이거든요, 그 카메라로. 거기다 폭탄 하나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그 뭐 무슨 저 특공대 훈련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죠. 예. 그냥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자마자 전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전방에 갔다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 푸틴으로서는 되게 이게 계산착오가 된 거야. 북한 내부에서도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간 줄은 몰랐는데 백성들은 몰랐는데 왜 자기들을 끌고 이상한 쪽으로 주거 이동을 시켰는가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근데 러시아로 자기 자식들이 끌려간 걸 뒤늦게 안 거야. 또 끌려갔어도 어디로 가느냐? 전쟁 총알바지로 간 거야. 더군다나 소년병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끌려가게 한 거 딱 납치당한 것 같지. 어린아이를 납치당한 부모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야. 김정은이한테 애들을 납치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지금 현재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김정은에 대한 그 저항 의식이 백성들 전반한테 쫙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러시아 용병들은 대략 그 달러로 하면 한 달에 2,000불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북한 용병도 같은 대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000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뭐 거의 10% 내지 20%만 띄고 나머지 80%는 그렇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먹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으면은 이제 또 보상이 많고. 보상이 많고.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다 이게 뉴스가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또 그런 저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군 같이 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죽었는데 뭐 시체를 보니까 인공기가 있더라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그게 왜 모르겠어요. 북한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내 새끼들 팔아가지고 내 새끼들 목숨 팔아가지고 쟤네들은 한 달에 뭐 1,800달러씩 챙기고 또 죽으면은 더 챙기고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분노가 이런 말도 못하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 군부에서 푸틴한테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토 군이 우리한테 달라들게 하고 그렇죠.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안 보냈어도 한국 무기가 자연히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한테 원망이 갈 수밖에 없잖아. 그게. 그렇다고 뭐 전쟁에서 뭐 전선에서 뭐 이렇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들어갔다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짐이지.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걔들이 정말 도망병이 돼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쫓아가서 사살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푸틴이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큰일 나요 푸틴이.
그래서 그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네. 그게 다른 거 아니야. 북한을 네. 그것은 뭐 용병을 끌어들이고 그런 무기를 끌어들여서 그걸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목적은 북한을 먹겠다 이거지.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가죠. 어. 예,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또 북한의 통치에 대해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지분 이익을 확보하겠다 이거지. 게다가 또 부동한 얻을 수 있죠. 아,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북한 전체를 완전히 자기가 장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전을 이제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예. 국민이 가만 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이 뭘 강조했냐면은 마침 오스틴이 이제 막 그 나토군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대응해서 푸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은 새로운 그 군사 그 연맹 강화 조약 네. 그거는 내용이 첫째는 전략적으로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정책적으로 북한과 언제든지 네. 그 한 몸이 돼서 안보를 보장해주고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보호해주는 네. 그러한 조약이다. 이렇게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은 것은 용병을 얻고 북한의 후진 무기를 끌어들여서 사용하려고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러시아의 나토군이 쳐들어올 때 북한군이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고 반대로 북한에 남북한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난다든가 다른 어떤 그 문제가 북한 내부에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런 때 북한 통치권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제부터 곧 북한을 위해서 러시아 주둔군이 북한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비적인 말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쯤 돼가지고 푸틴이 말한 대로 북한이 전부 푸틴의 그런 어떤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고 미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그것만이? 나토는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푸틴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다가 정말로 북한을 식민지 잡아먹듯이 중국 너들 저리 가. 북한은 내 거야. 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공의 적이 되고 미국의 적이 되고 미국의 트럼프한테도 아주 이제 적이 돼. 네.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그 통했는데 트럼프한테도 적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에게는 옳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더니 말이야. 네. 거기서도 이제 패배하더니 북한까지 먹으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하고 싸우자. 이제 더 좋아. 바이든은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이 딥스테이트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쌍판을 벌릴 수 있게 됐으니까. 걔들은 그게 목적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딥스는 사실 트럼프한테 지금 선거에 패배한 거를 어떻게든 거기서 피해보려고 하면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난리를 펼치잖아요. 잘만 하면 이번 트럼프가 또 취임을 못하는 거야. 비상계엄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오바마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겠지. 그러면 이제 그 CNN이나 언론에서는 그렇죠. 이제 3차 대전이 아주 굉장히 그걸 가는 임박했다. 거지. 이렇게 막 선전하죠. 그렇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 비상계엄 선포하고 뭐 특별 담화 예. 뭐 이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쨌든 트럼프는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에 좋을 게 없고. 그래서 이미 행동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벌써. 누가 그렇게 행동을? 아, 푸틴이 그렇게 되도록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자신이 지금 우리가 생각, 지금 장로님 얘기한 것 같이, 아,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큰일 날 텐데, 지금 말씀했잖아. 예. 그런 계산을 못할 푸틴이 아닌데, 그렇게 가도록 행동을 했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동이 정말로 한반도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적이 돼가지고 공격당하는 거 있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푸틴은 푸틴대로 이 행동을 해놓고서는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푸틴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 데에는 그 말 못할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지만 최소한 양쪽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에 50만 명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그러니까 100만 명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대강 네. 그 러시아도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그 자기들 말로는 우크라이나가 8명 죽었다면 우리는 1명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러시아가.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기들 말로는 그러는데 어쨌든 2대1 내지는 3대1 수준 있죠. 그래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더 죽은 아, 거예요? 훨씬 많이 죽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남자가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보통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 체제 자체가 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아주 그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심각하네. 예, 아주 더 심각하죠. 그렇지만 예. 소련도 그 젊은이 러시아도 많이 죽었어요. 또 자기 애들 또 안 보내고 싶은 또 국민의 정서도 있고. 아, 그거 많죠. 예. 뭐 정말 뭐 누가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나가서 싸우는데 푸틴 네가 뭐 땅 좀 더 뺏겠다고 막 우리 애들 갖다 죽여.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비판이 이제는 심각하게 터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이 그 북한 쪽에 대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포괄적으로 북한과 이렇게 깊은 관계, 그래서 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정도의 관계다 하고 위험스러운 발언을 한 거 있잖아요. 하필 오스틴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예. 오스틴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나토 군대가 한국 무기를 무장해서 거기 그 우크라이나에다 각 나라별로 용병을 다 보내라 이거야. 정식 군대 말고 일단 용병을 먼저 보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정식 군대 보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스틴 얘기는 이게 정식 군대를 보내야 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람을 넣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 3차 세계대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핵 쓰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 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한반도로 옮겨 붙는 불이 된다고 할 때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으켰던 그런 식의 그 전쟁으로 당장 그렇게 돼버려요, 여기서는. 한반도에서는 당장 그렇게 가버려요. 3차 대전 직전에 대리전을 시키는 게 되네. 왜냐면 한국으로 쟤네들이 건든다는 게 유엔군 사령부를 건드는 거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토군을 건드는 거하고 똑같아. 이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 휴전선을 건든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세계와의 대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딥스가 그 김정일이 있을 때 전쟁 일으키려고 그게 애를 무척 썼다며요. 그렇죠. 근데 김정일이 어떻게 그래도 전쟁을 안 일으킨 게 그 요감에?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90년대하고 그다음에 그 2010년 그렇게 돼요. 90년대는 한 서너 차례 되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한 차례인데 그 90년대 보면은 완전히 그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막아 주셨죠. 뭐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막았고 김일성이. 그래서 아버지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 중국에서 뭐가 저 쓰나미 나가지고 무기 다 없어지고 예. 일본에 뭐 나고 이런 거 관계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뒤에 2000년대로 들어와서지. 네. 90년대는 이제 첫 번째 전쟁은 제 아버지 때문에 막혔고, 음, 두 번째 전쟁은 황장엽이 넘어왔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실수는 했지만은 쿠데타 압력이 네, 전쟁을 못하게 막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 뭡니까, 북한 자체가 경제난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잖아요. 고난의 행군. 예. 그러고서 이제 내부에서 네, 이 김정일을 갖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네. 이것이 황정엽 이래로 예. 이 계속 부글거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들 내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심각했지.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형편이 안 됐고.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고 말았어요. 못하고 말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키신저한테 미움받았지. 그랬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010년에 네, 원래 이제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있지. 네, 네. 그게 그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근데 백두산이 우르릉 울리면서, 야, 그렇죠. 예, 백두산에 그 핵 연구소하고 그리고 핵 기지, 네,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정말 그랬어요. 예. 네. 근데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아마 1년 동안 신장 발작 일으키면서 누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김정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랬구나.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그와 같이 해서 못하고 말았어. 계속 딥스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그랬죠. 걔들은 뭐. 근데 지금도 예. 또 마찬가지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우리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네. 우리 군부 정책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진짜. 더군다나 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만든 첨단 과학 군사기지 있죠. 그걸 지진으로 때려부시고, 일본에다 만들어놓으니까 그것들을 지진과 쓰나미를 부숴버리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는 한국이 네.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첨단 과학 기지로 변해버렸어요. 한국 자체가. 그래서 중공도 러시아도 이제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압력 국가가 된 거야. 일본은 아예 이제 한국 어떻게 건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야, 정말 그것도 기적 같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진짜. 근데 때마침 한국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군사강국이 된 거고, 그런 한국을 건드리면 저들이 이제 다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딥스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북한이 됐든 중공이 됐든 모두가 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인데,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푸틴이 제일 떨고 있네, 한국의 무기에 대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북한 데려온 그것 때문에 한국 무기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우리 그렇게 되죠. 큰일 난다 이거.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살릴 길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부터 한번 장로님도 생각해 보세요. 네. 야, 그게 탁 떠오르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한국이 평화 특사를 보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말리자,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셨죠. 근데 지금 와서는요, 지금 이렇게까지 다 위험하게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마침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어. 미국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거의 그 바탕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딥스가 딴짓 한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뭐만 없으면은 그래서 트럼프를 조금만 어시스트 하면은 그냥 미국은 제대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자루 진 데까지 2달 남았잖아요. 예, 예. 딱 2달 남았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칼자루 쥐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예. 전에도 보니까 오바마가 칼빈슨호를 가지고 이제 말썽 일으키려고 했잖아. 그때 이제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그 당선자니까 그 칼빈슨호 그 명령 더 이상 못 내리게 막아라. 그리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억제용으로 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변경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취임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 취임 전이지. 그게. 그렇구나. 예. 그래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오바마가 더 이상 무슨 그리고 오바마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딱 잡은 거야. 뭐냐? 너 오바마 뭐 하는 거냐? 전쟁 일으키려고 해? 그건 범죄야.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어떻게 해요, 지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면서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이름이 매티슨가? 이 사람이 그냥 국방장관 되자마자 한국 방문을 했잖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전쟁 방지용 함대를 갖다가 세 군데가 몰려서 거기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거 어림도 없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조치가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 보면은 그 어떻게든 전쟁을 막자는 중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 사람. 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전쟁은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예. 그래서 전쟁 일으킬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도 그건 정치 회담으로 그걸로 이거 해결해야지. 그건 말도 아니다. 근데 지금 딥스들은 자기네가 살 길은 전쟁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 예, 걔들은 그거고. 야, 예. 그렇네. 기가 막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을 도우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안 나고 네. 그리고 나토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네. 방법. 그거는요. 푸틴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북한한테 이제 발언권이 세졌으니까 남한과 북한이 평화회담하도록 네가 나서. 그러면 우리 무기 안 보낼게 이건가? 그렇지. 그럼 무기 안 보낼게 이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리도록 예. 너희들이 제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게. 근데 그 일을 그 트럼프가 해주면 좋겠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딥스테이트가 무슨 말썽이든지 일으켜가지고 그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푸틴하고 한국이 그렇게 나서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이 두 가지 회담이 있지.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리해 주시오. 그렇지. 그러면 돼. 그렇게 해버리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 트럼프도 그거 좋다고 그럴 것 같은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하는 당사자 국가 있잖아. 에집트면 에집트 또 이제 뭐 시리아면 시리아.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전쟁하잖아.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희들 평화 회담 우리 미국으로 와서 해. 둘을 미국으로 불렀잖아. 네. 트럼프가 그거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완전히 두 회담을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이제 압력을 주면서 딥스테이트는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좀 종합을 해서 내주시고요. 그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2달이 상당히 중요한 날짜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정말 이게 하루하루 그 뉴스가 중요하다고 내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뉴스가 나오나
세심하게 보고. 우리가 이게 다음번에는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의 새로운 국제 정치 판도를 이제 만들어 갈 텐데 네. 그것이 어떤 국제 정치 판도를 만들고자 하는가? 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 어떤 정책을 써야 네. 이 새 시대에 한국이 이미 전 세계가 굉장히 희망의 코드로다가 한국이 떠올랐는데 네. 특히 한국 무기가 강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만은 한국은 평화를 위해서 저런다.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참 한국이 그렇게 할래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렸거든. 네. 얼마나 고마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한국은 모든 중진국, 후진국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장을 하는 모델로다가 한국을 다 그 새마을운동 자기네도 하겠다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을 희망적으로 끌어주는 그걸 갖다가 트럼프와 어떻게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그걸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음번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예, 이게 그런 그 아주 그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 좀 예, 그럽시다. 해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 선언을 한 이 상황이 벌써 전 세계를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하고 새로운 정치 흐름이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 있는 물결도 생기지만은 이거를 방해하고 이걸 갖다가 깨뜨리려고 하는 악독한 시도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지금 위험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는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평화지향, 자유지향, 상생지향의 길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은 자기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이 좌우 금수저 힘이 돼가지고 계속 한국을 부패시키고 악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깨끗하게 척결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고 깨달은 그것은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이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재판할 수 있는 틀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는 언도 심판을 제대로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언도된 대로 징벌이 내려올 것은 징벌이 내려오고 용서받을 자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씻겨지고 고침받을 자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자기 정돈을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교회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선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확신한 대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각기 일어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지구촌 백성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